안녕하세요. 리치셀 장성인입니다. 오늘 시간은 기능성 농산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셀레늄 사과 재배학입니다. 기능성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재배하는지 작물별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셀레늄 사과가요, 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 그랬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동성에서 이 셀레늄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셀레늄을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무기 셀레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무기셀레늄, 아셀렌산 나트륨, 제가 지난 시간에 아셀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무기셀레늄, 효모균한테 먹이로 줘서 효모균이 일부 유기화시켜준 효모셀레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물 유기셀레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식물 유기셀레늄이 가장 좋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다른 나라에서 셀레늄 사과를 재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무기셀레늄을 사용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효모셀레늄을 사용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셀레늄 사과 재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함량을 한번 볼게요. 중국 산동성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한 그루당 약 10g의 셀레늄을 처리를 해서 사과의 1kg당 6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셀레늄 인증 제도를 보면 과수, 사과 같은 경우 10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사이면은 셀레늄 사과로 인증을 받거든요. 50 마이크로그램 넘어갔다. 셀레늄 농축 사과 해갖고 값이 많이 비쌉니다. 다른 나라도 보겠습니다. 폴란드, 여기도 무기 셀레늄을 써서 3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만들었고요. 미국은 효모 셀레늄으로 25에서 40 마이크로그램 만들었고, 이란도 만들어봤네요. 30에서 90. 처리 횟수도 중요하겠죠. 몇 번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셀레늄이 얼만큼 축적이 되느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4회를 연면 시비로만 했는데 셀레늄 처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당 약 400mg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공해드리고 있는 단비셀레늄의 흡수율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레늄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재배된 사과에는 셀레늄 함량이 1에서 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오고요. 무기 셀레늄을 가지고 연면 시비를 2, 3회 했을 경우에는 30에서 6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옵니다. 관주나 연면 시비를 병행해서 여러 차례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반복 처리하면 많이 나옵니다. 무기 셀레늄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아셀렌산 나트륨 사람이 먹을 때에도 암 환자한테만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서도 아셀렌산 나트륨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약해를 입게 돼 있어요. 잎이 탄다거나 생육이 저조하다거나 생육이 아주 불량해서 과일의 품질도 아주 나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단비셀레늄을 가지고 사과에다가 전라남도 장성에서 재배를 해봤는데 저농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량은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어요. 올해는 작년 실험했던 결과를 토대로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저농도에서도 셀레늄 함량이 충분히 나오고 약해도 거의 없는 12체계도 다시 설계를 했고요. 단비셀레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단비셀레늄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셀레늄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게 많아서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형태가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셀레늄 형태로 물에 타서 이온화된 형태로 바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셀렌산 나트륨이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사람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식물도 독성 때문에 생육이 저조하거나 불량해서 과실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어요. 셀레늄을 유기화시켜서 식물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든 게 단비셀레늄이죠. 어떤 형태로 유기화를 시켜놨냐면 셀레노 메치오닌, 셀레노 시스테인 형태를 최대한 액상으로 만들어서 셀레늄 아미노산 복합체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식물의 흡수도 잘 되고 약해도 거의 없는 셀레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도성을 한번 볼게요. 셀레늄을 처리를 했을 때 사과까지 얼마나 잘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잎에다가 연면 시비를 했을 경우 또 뿌리를 통해서 관주를 했을 경우에 이온화된 형태, 무기 셀레늄은 물에 타서 사용하게 되면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해서 식물에 공급이 되는 건데 이 이온화된 형태에서는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가고 이동성이 좀 낮습니다. 단비셀레늄 같은 경우는 셀레늄 아미노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축적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셀레늄을 많이 치게 되면 무기셀레늄은 1에서 5% 정도 수준의 흡수율을 갖고 있어요. 단비셀레늄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 5에서 15%까지 흡수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축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성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항산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셀레늄을 우리가 쓰는 건데 이 무기셀레늄이 항산화 효과를 잘 낼 수 있게끔 전환이 잘 되느냐? 그게 잘 안 됩니다. 무기셀레늄 형태로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식물에서도. 단비셀레늄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셀레노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셀레노 단백질로 전환이 잘 됩니다. 식물체 내에서. 셀레노 단백질이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GPX, 글루타지온 퍼옥시다제라고 있자 그랬잖아요. 글루타치온은 면역력의 지표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이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 딱 할 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단백질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단백질 효소의 구성 성분이 셀레늄이라 그랬고요. 셀레노 단백질로 전환이 잘 되는 단비셀레늄 형태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생성이 아주 잘 될 수 있겠죠. 약해 위험을 한번 볼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무기셀레늄은 약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셀레늄 함량을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또 한 가지를 알아볼게요. 혼용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농약이라든가 칼슘, 유황 이런 것과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무기셀레늄은. 왜 그러냐면 셀레늄이 물속에 녹이는 순간 이온화돼서 농약이라든가 칼슘 이런 거랑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비셀레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셀레늄 형태인 겁니다. 지속성 측면에서도 무기셀레늄은 불안정하고 분해되거나 산화가 빨리 이루어지지만 단비셀레늄 같은 형태는 세포 내 축적도 되고 서서히 대사가 되고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셀레늄 같은 경우는 3, 4회상 고농도로 처리를 해야만 이제 흡수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고농도로 해야만 셀레늄 함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도 많이 나고 상품성도 떨어지고요. 단비셀레늄 같은 경우는 저농도에서도 셀레늄 함량을 나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충분한 함량의 셀레늄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비셀레늄의 장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흡수율 엄청 좋습니다. 과실로 전도되는 셀레늄이 사과로까지 가는 그 과실 전도율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셀레노 시스테인, 셀레노 메치오닌 형태의 아미노산 형태의 셀레늄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요. pH도 중성에 맞춰놨기 때문에 약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혼용성 부분에서도 칼슘, 아미노산, 다른 성분들하고도 큰 문제 없이 혼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용보다는 단용으로 써서 셀레늄 함량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성분이든 간에 혼용을 하게 되면 흡수돼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부분을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혼용보다는 단용으로 쓰는 게 좋기는 합니다. 기능성 성분에서도 셀레노 메치오닌, 셀레노 시스테인 두 가지가 식물 유기 셀레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분들이 사과에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속성에서도 세포가 이 셀레늄을 저장해서 서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독성이 적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셀레늄 형태가 단비셀레늄인 겁니다. 단비셀레늄을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해서 셀레늄 함량이 풍부한 기능성 셀레늄 사과를 재배할 것이냐 시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 60일 전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어떤 품종에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사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배라든가 포도, 자두, 복숭아, 과수 계통의 셀레늄 기능성 농산물을 만드는 데는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비 체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확 60일 전에 관주를 1회 하는데요. 1000평에다가 4리터의 단비셀레늄을 관주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충분히 들어가줘야 돼요. 관주하는 관수량은 1000평 기준으로 물이 한 10톤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0톤 물이 들어갈 때 단비셀레늄이 같이 희석돼서 1000평에 관주될 수 있도록 수확 60일 전에 1차 관주를 합니다. 수확 50일 전에 2차로 연면 시비를 1회 하는데요. 이 연면 시비는 1000리터짜리 SS기에다가 단비셀레늄을 약 3분의 2병 700ml 정도를 타요. 그러면 약 1500배 정도 희석하는 건데요. SS기로다가 쭉 뿜어주면 됩니다. 연면 시비로. 수확 40일 전 관주를 1회 더 시행을 합니다. 60일 전에 했던 1차 처리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10톤의 물에 4리터의 단비셀레늄을 희석을 해서 1000평에 골고루 관주가 되고 뿌리까지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관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요. 요때
때는 우리가 사과의 때가를 잘 내기 위해서 반사 필름을 보통 25일, 30일 전에 깔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연면 시비를 통해서 잎에 살포를 해주시면 잎으로 간 셀레늄이 사과까지 가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주 2번, 연면 시비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총 사용량은 단비 셀레늄 9.4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1000평 기준입니다.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9.4병, 9.4리터죠. 한 병당 8만원씩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75만 2천원의 셀레늄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셀레늄 분석 비용을 제가 포함을 시켜놨어요. 각 농가분들한테 셀레늄 검사 성적서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재배했을 때 셀레늄 사과 그러면 함량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현재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30에서 7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편차가 왜 생기냐면은 뿌리의 상태라든가 기후라든가 잎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셀레늄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 아주 좋은 조건에서는 100 마이크로그램까지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셀레늄 사과를 시범 재배했었는데요. 32 정도의 셀레늄이 검출이 됐어요. 올해는 목표치는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이 셀레늄 함량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과 한 개가 보통 한 300g, 400g 이렇게 될 건데 사과 한 개를 300g이라고 치고 1kg당 50 마이크로그램이 있었으니까 300g을 먹었으면 약 15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섭취하게 된 거예요. 사과 한 개를 먹었는데 15 마이크로그램을 먹었다. 어느 정도이냐면요, 현재 대한민국 평균 셀레늄 섭취량이 하루에 약 43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과 하나를 통해서 15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셀레늄의 적정한 1일 섭취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보통 55 마이크로그램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서 셀레늄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5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섭취될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55 정도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내 몸의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이고 항암 효과도 보고 암도 예방하고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루의 권장량은 약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사과 하나에 15 마이크로그램이면 적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사과는 우리가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매일같이 드시는 쌀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게끔 제가 설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과라든가 각종 야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드실 수 있게 제가 설계를 해놨어요. 앞으로 셀레늄과 관련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의 농산물의 셀레늄이 너무 높으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셀레늄을 섭취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적정한 양의 셀레늄을 농산물마다 함유시켜야 되는데 그 양이 보통 1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함유된 사과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인증제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기능성이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셀레늄 사과를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셀레늄 상추, 엽치류에 대한 얘기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셀레늄 상추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